얼마 전에 내 제자 중에 금융감독원에 합격을 해서 이제 이제 현재 연수 중인데 3월 중순인가 그때부터 연수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을 지금 연수. 그래서 그 전에 꼭 본격적인 연수 기간이 좀 늘어나는데 본격적인 근무가 시키면 자기가 제일 쫄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연수 기간에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고서 작성 요령 그걸 이제 하는데 거기서 강사가 하는 말이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 강사가 아니고 그냥 금융감독원 고참 들어와서 대학 새내기 동아리에 고참 대학생 가서 신입생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보고서 작성 중에 두 가지를 읽었다. 첫 번째 이제 중상처럼 막 쓰거든. 뭔가를 많이 써서 알려주려고 특히 새내기. 근데 첫 번째 이 보고서를 왜 쓰고 있는가? 두 번째 그래서 알아줄 게 뭔가? 이 보고서의 결론은 뭔가?를 보고서를 읽고 그 사람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거 도대체 왜 나한테 읽고 다닌 거야? 두 번째, 그래서 나는 뭘 알아줘야 되는데.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쓰는 사람은 그걸 하려면 한다는 거예요. 읽는 사람은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걸 왜 읽고 있고 그래서 너는 뭘 알아줘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를 보면 내가 방금 전에 에피소드를 얘기한 거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잠깐 만나갖고 찾아왔더라고. 제가 그래서 수업 중에 그때 너희들이었나? 다른 애들이었나? 고3 수업. 그래서 그때 잠깐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았어요. 나는 이제 지금 그걸 안 주고 읽으라고 했는데 읽어갖고 그래서 왜 읽으라고 했느냐? 두 번째, 그래서 뭘 알아둬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다. 일단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1차 곡선 얘기했는데 곡선은 직선이 도구예요. 분석의 도구야. 이런 기본적인 얘기가 뭐냐면 곡선은 이거예요. 원을 제외하고는 연산도예요. 선생님이 그 논리는 두 종류가 있는데 기준에 따라 엄청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형식 논리, 비형식 논리, 그리고 수리 논리, 기본 논리, 양화 논리. 뭐 내가 다 안다는 건 아니고 논리가 공부 좀 해보자고 했는데 있으니까 좀 짜증나게 존나 논리 종류가 별로 많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한 논리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산 수업에서 논리 두 종류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연산 논리고 하나는 직관 논리고. 차이는 오직 하나야. 직관은 한 방에 난다. 그러면 이 직관 논리와 연산 논리의 차이는 연산 논리를 강조하게 돼요. 연산 논리는 뭐야? 한 방에 못 가. 그러니까 뭐 쪼개서 나눠서 간다. 이때 쪼개서 가는 거를 절차라고 하죠. 그래서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절차가 연산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 곡선은 연산이면 한 방에 이가 직관적으로 이렇구나 벌써 성질을 쉽게 파악이 간게 원을 제외합니다. 원은 유클리드 기하 원론에서도 보조선의 한 종류로 제시했다. 보조선이라고 하는 건 복잡한 거를 파악하는 도구로 보조선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이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이다라고 그때부터 인정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2차 곡선은 총 4종류예요. 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원을 배웠으면 나머지 세 개를 여기서 배우는 거고, 그것들은 이제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관 논리로 쪼갠다. 그러면 이제 곡선과 직선의 일치한 그 직선을 곡선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활성화할 수 없으고 활성. 이 교육 과정에서는 2차 곡선에서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했고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거는 포물선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2차 곡선 전체에 해당되는 게 기반을 쓰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접선이다. 근데 접선은 이 초점을 지난다. 이 초점이 점이다. 초점이다. 초점이 점이 연결이 되는데 이 점이로부터 나오는 게 음중기하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점이로부터 연역적으로 쭉쭉쭉 가는데 그 절차가 보조선을 기반으로 한 논증이야. 도형의 성질. 거기거든. 그런데 접선도 당연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다. 어렵다라는 보다는 절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 그래서 거기서처럼 해석기하, 접선을 관계주시 해석기를 동원하는 게 고교 수준에서는 적당하다. 알겠죠? 그렇게 되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는 결론은 접선이다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얘기고 그 뒤에는 보편적인 얘기가 말이 2차 곡선만이 아니고 곡선하면 이제 미분수는 3, 4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거기서도 이 직선들과의 위치관계를 생각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제 2차 곡선에 북한에서 요것들의 의미를 얘기하면 이렇다. 이렇게 도착할 때는 여기서는 논증기하러 가는데 여기서는 해석기하러 간다. 여기가 좀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는 관계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걸 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각정리라고 했는데 등각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 얘기들이 2차 곡선 전반, 포물선에만 아니고 2차 곡선 전반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뒤에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새 교과서를 선생님이 분석을 좀 해봤는데 예전 교과서에 비해서 내용이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탐구 활동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등락 정리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거 등락 정리를 했어요. 대략적으로 뭘 얘기하려는지 알아보겠지만 포인트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둘 다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보고서 작성이고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추론과정, 연산이 그게 있었어요. 순환논증의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있는 순환논증의 오류가 뭐냐를 파악하는 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 오히려 논리학 수업이니까 너는 뭔가 이해했다, 내가 설명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에는 결론을 이용해서 전제를 설명하는 그리고 그 전제를 위해서 다시 결론을 얘기하는 그런 순환논증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제를 결론을 이루는데 이 결론과 전제로부터 파생되는 결론이 같은 말인데 형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인지 모르니까 순환논증인지 뭔지 알아보시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는 했으니까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접선이 등장을 합니다. 시작은 접선. 그리고 거기서 한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결론을 어떻게 되냐면 거리를 생각을 해요. 접선의 여기를 이제 x1, y1이다 라고 하고 이제 그 이게 y제곱 y제곱 이퀄 4p 5만 좀 넌 타로다가 아까 전에 하고 싶은 건 참아주세요. 두 번째 그거는 얘가 해야지 왜 네가 하고 있어.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식은 외워서 알고 있죠. 그냥 외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y1, y4, 4p 그리고 곱하기 2분의 x1 플러스 x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접선의 방식이 나오고 그걸 이제 여기 이 점을 하게 되면 이제 y가 0인 거니까 y가 0이면 x의 값이 나오고 그 x의 값이 뭐라고 나왔겠네? 마이너스 x1, 0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초점이요. 초점과 얘를 연결할 수 있어. 지난 시간에 순환돌출의 오류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여기를 지나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설명했는데 그게 결론을 전제로 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선생님이 이제 이걸 설명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조사를 했고 거기서 이게 가장 깔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이게 P, 0이라고 했을 때 두 점 사이 거리공식, 두 점 사이 거리공식. 이거는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공식. 얘는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공식을 했더니 결론이 둘이다가 아니라 같다. 같다여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이게 등각점이에요. 이걸 세타 1, 이걸 세타 2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그 교과서 프린트에서 결론이 1와 1 같으니까 이 삼각형 그리고 이제 지금 직각삼각형으로 직각이에요. 삼각형으로 쪼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세타 1과 세타 2는 같다고 이거를 수학은 논리가 같은 시간인데 지식이 이렇게 같다로 표현된다고 했잖아. 이걸 정리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랑 같다가 등각점 이걸 등각점이다. 정리해줄게요. 그래서 일단적으로 이제 이게 결론이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등각 정리를 이용하여 파생되는 결론이 뭐냐면 거기서 결론이 거기까지 갔죠. 이 선을 그린다. 그럼 이 선이 뭔데? 얘랑 평행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뭐가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진다. 이렇게 같아지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요. 이게 빛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인데 이걸 입사각, 이걸 반사각이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입사각과 반사각은 법선을 그려서 요 각과 요 각을 각각 입사각과 반사각이라고요. 그런데 90도니까 이게 같으면 여기가 같아지겠죠. 해석만 이해가 안 나? 그리고 입사각, 반사각은 고등학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더 낮은 학년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근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아니야. 입사각과 반사각의 여각들이 어찌됐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간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 1번이 뭐냐면 빛의 경로예요. 그런데 이 빛의 경로를 교과서에서 탐구활동 이런 것에서 새 교과서를 좀 분석을 했는데 타워가 쌍곡선에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추가로 생각하면 빛의 경로를 설명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거가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할 거 참고라는 거 이거 페르마의 원리.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아니고 페르마의 원리라고 해서 페르마의 사람은 정말로 희귀한 천재로 직관이 곧 증명된 사람. 역대급. 뉴턴도 훨씬 능가하지 않나? 뉴턴 같은 것도 훨씬 능가하지 않나? 그리고 뉴턴은 뉴턴대로 위대하죠. 서양 3대 수학 천재, 수학의 3대 천재 마이클 웨리츠 뉴턴,
그 다음에 가우스라고 하는데 헤르만이라는 사람은 뭘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걸 적어. 근데 무슨 사람들이 공시를 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하는 거지. 수학적이든 그거든 과학적이든. 이 페르마의 원리가 뭐냐면 광학에 대해서인데 빛은 최단 시간 또는 최단 거리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표현하는데 현대에서는 그걸 이제 다른 쪽으로 묘사를 하는데 어쨌든 초박하게 표현하면 빛은 최단 시간 최단 경로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굴절의 법칙을 생각했더니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빛의 경로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이게 페르마의 원리와 참고에 일치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페르마의 원리는 뭔데?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아무튼 뭐 명칭만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게 1번 결론이다. 파생되는 2번 이거예요. 여기서 정의를 추가해보자. 이게 초점이니까 여기가 중선이거든. 지금 거리가 같게 중선이면 이렇게 요 점에서 여기에 평행하게 수직이 돼. 그래서 이 길이가 같다. 이해하죠? 그런데 여기서 요거랑 기울기가 같지. 그리고 같은 점을 지나지. 그래서 일치하는 직선 상황이 들어왔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접선의 방정식에 의해서 이 접선이 시작이거든. 접선의 방정식에 의해서 교과서 프린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랑 같은데 정의에 의해서 또 얘랑 같아요. 그런데 얘랑 평행해요. 그러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니까 뭐야? 이렇게 그으면 평행사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또 같아요. 따라서 뭐가 돼? 나오는 게 마름모가 생깁니다. 이해 갔나? 이해하고 있지? 그래서 마름모. 그럼 마름모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죠? 마름모는 뭘 생각해야죠? 대각선이. 그냥 대각선을 생각해. 서로 수직. 그렇지. 바로 뭐야? 대각선이 수직이 됩니다. 야, 녹화를 내가 안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얘는 이걸 잘 봐봐. 지금 통째로 막고 지금 녹음이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가보면 그 수직 이등분선 생각이거든. 이게 뭐가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지? 하면 두 대각선이 서로에게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랑 연결하면 얘가 90도고 이거랑 길이가 같고 이거랑 길이가 같다. 지금 뭐 길이가 같다가 표시가 많이 되니까 또 하면은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수직 이등분선 알아 쳐먹으세요.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래서 뭐 합동 어쩌고 생각을 하면 이 수직 이등분선인데 이 교점이 두 대각선의 교점이 요 y축 위에 있는 거 맞나? 왜 y축 위에 있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 그래서 이 길이가 같다는 건 이걸 쭉 그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그래서 y축 위에 있는 거죠. 이해 갔나? 알겠죠? 너 이해 갔어? 그래서 이게 이제 교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접선의 x절편은 0이지. x절편. x절편은 저기 나와 있죠. x절편은 x절편부터 적어. x절편은 마이너스 x1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온 결론은 아니고 그냥 묶어서 가는 거고, 여기서 나온 결론은 접선의 y절편이죠. y절편이 뭐야? 하면은 2분의 y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뭐 굳이 그렇게 x에다 방금 했던 대로 이걸 구한 것처럼 하면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결론만 알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거 자체가 유도 과정이야. 유도 과정이 문제를 푸는 사고 과정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교과서를 보면 원에서도 내가 그렇게 수업을 했지만 뭐냐면 온전히 수식으로만 가거나 온전히 보조소로만 가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해석기하는 그 사이에 어중뛴 위치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적당하게 논증기하로 오고 적당하게 그 해석기하 즉 계산으로 가거든. 선생님만 이해갔지? 그래서 이 정도 사고는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논증기하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이해갔나? 오케이? 그런데 이걸 또 뭐야? 접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정의선은 그 정의 방식 위치관계에서 접선에서 해야죠. 맞아. 위치상은 그래. 그런데 이 정의가 강력하게 끼어 있어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필요한 거 접선의 방정식 정도는 암기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또 파생된 두 번째 결론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요거 나오죠. 말은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법선. 이 90도거든. 오케이. 그러면 뭐가 돼? 여기가 외심이 된다. 이거죠. 이거 그리면 지저분하니까 머리를 하겠어. 머리로. 대략 뭐 이렇게. 이게 90도니까. 반원 조건 역사고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게 뭐야? 법선이고, 법선의 x절편은 p에다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나온 게 법선의 x절편은 p 더하기 p 마이너스 x1 이렇게 된다. 뭐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요게 좀 어렵긴 하죠. 뭐 반원 조건 역사. 우리 수업에서는 그리고 반원 조건 역사고가 아까 전에 말한 유클리드 계약 원론에서 보조선 원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을 모아놓은 거였어요. 지금 선생님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요렇게 여기가 등각 정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런 결론 또 추가로 이런 결론. 알겠지? 그리고 원래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또 교과서를 분석하니까 씨발 족같은 것들이 이것까지 또 다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것도 논증기하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뭐요? 참고로 이거 알아두세요. 이건 참고야. 파생인데 참고. 이게 있죠. 이게 x축, 이게 y축. 그러면 뭐 대략 뭐 이렇게 그렸다. 이게 초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야? 꼭지점에서 접선이 되겠어요. y축은. 오케이? 그래서요. 그런데 여기서 접선이 있어요. 접선을 쭉 했다. 여기서 접선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은 뭐? 교점. 점이 생기죠. 이 초점이 있죠. 두 점을 연결을 해. 그럼 두 점은 선분이라고 했잖아. 연결해. 그럼 여기가 반드시 90도다. 이 점은 뭔데요? 접선과 꼭지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그 교점과 초점 P. 초점 이름이 F지. 포커스 포인트.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가 90도다. 왜 그러니? 여기서 지금 했잖아.
그래서 내게 수직 이등분선 있죠. 수직이 이거였어요. 이거. 이등분이 이쪽으로 가고. 알겠죠? 그런데 이 파생삼은 이게 아니야. 이것과 연관해서, 이것과 이제 유사해서 한 건데, 뭐냐면, 이거 봐.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잘 보세요. Y축. 이걸 다 하더라고. 다만, 수식으로 할 거야. 그 교과서에서 뭔가 나오면. 너희들 교과서는 아직 안 받았지? 받아서, 받았어? 받아서 그러면 오늘 집에 와서 봐. 지금 이 내용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수식으로 할 텐데, 이렇게 가고, 그래서 뭐, 대충 그리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거잖아. 그런데요, 여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요, 이제, 요렇게 그려져 있고, 요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지금 요거랑, 요 각이랑, 이 각이 같죠? 아까 동의와 같고, 동의가 막고가, 그리고 억가. 평행하니까.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억각으로 갔죠? 오케이? 그리고, 등각 정리에서 이 각이 같죠? 이거 빨간색이었나? 빨간색으로. 등각 정리에 의해서 요 각이 같죠?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여기서 이미 수직 이등분선, 마름모에서 합동이긴 하지만,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연결을 해. 요 점과, 뭔데, 이번, 아까 전에는 이 꼭지점에서의 접선이었거든, 이 점은. 근데 그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이번에는 준선과의 교점.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선생님 복잡한데요. 그리고 복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랑 얘를 연결을 해. 초점이랑. 여기가 포커스. 이건 준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합동이죠. 합동. 뭐가 합동인데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내가 지금 아까 말 그대로 대충 그려서 그런데 이거 공통이지? 이것과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같지? 그리고 이것은 지금 등각 정리에서 같고 평행이니까 억각에 의해서 같고 그러면 뭐야? SAS 합동이 되겠어요.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이 길이와 뭐 이 길이까지 같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그런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요 각과 요걸 뭐라고? 세모 각이 같다 이거죠. 이거 이해 갔나? 알겠니?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 오케이? 그래서 이 점에서 이쪽으로 씨벌 이렇게 네가 봐도 지금 이게 이쪽이야. 이렇게 가. 접선을 그려.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수직이야. 두 접선은 수직이다. 되겠어요. 왜요? 하면 이 논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논리를 전개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 되는 거죠. 요 각과 요 각이 같다. 요거 위에서 일어났으면 아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 아니야.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180도니까 그것의 반이니까 90도다. 이거거든. 그럼 이게 90도라는 게 뭔 말이야? 하면 이거지. 참고. 요것에 대한 참고. 이거를 네 머릿속에 어디다 넣어줘야 되는데 하면 혹시 기억나나? 원에서 우리가 내신을 할 때 원에서 뭐냐면 두 접선이 수직이다. 이런 상황이 있었죠.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포물선으로 바뀌었을 때 이 점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참고로 이거는 뭐 이 점의 위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요거죠.
원이 떴다 보조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게 반지름 같은 게 이게 뭘 이용하는 거야? 정사각형을 이용한다. 그런 걸 했었잖아. 특별한 경우로. 바로 그 90도야. 포물선에서 그러면 이 점이 포물선은 어디에 모여 있느냐면 바로 준선 위에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준선이 아무 점에서나 여기 접선 그리고 여기 접선을 그려. 그러면 그 두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를 기하적으로 증명했어요. 선생님 이해 갔지? 이 파생삼이라고 나 알겠죠? 여기서 다시 또 나온 거죠. 몰라 씨발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아 선생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아, 또 하고 싶진 않았어. 그래, 이 정도는 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최근 몇 년간은 안 했어. 학교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까. 본문에서만 나올까. 그런데 너희들 이것도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고 그거 더 추가 탐구 활동에 나오는데 그 탐구 활동에서 이런 걸 얘기할 때 논증기하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가요. 저기 다 접선의 방식에서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점이 여기 위에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하거든. 그걸 내가 지금 논증기하로 했어요. 자, 아무튼 이거는 참고. 그러면 이걸 지금 왜 했는지는 알겠지? 여기도 90도가 뭐 되는 선은 꼭지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두 접선이 수직인 경우는 이건 두 접선의 수직이 아니지. 접선과 요 꼭 초점을 연결했을 때 90도가 된다. 그래서 연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했어요. 어차피 이것도 저기서 나온 결론이니까. 선생님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에 고난도 문항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금 네가 이 지금 설명 자체가 고난도지 왜? 문맥을 못 따라가고 있죠. 컨텍스트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뇌가 지금 과부하가 걸리지. 그래서 짧을 때는 네 구조 안에 그걸 탁탁탁 넣는 게 그닥 어렵지 않은데 길어지니까 구조가 막 폭발적으로 요구되거든. 길이가 2배가 늘어나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걸 기하급수적이라고 하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지수 법칙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지수 함수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함수값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함수값의 지수가 2배가 돼. 그래서 제곱 3배가 되면 8배가 되는 건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 뭐가? 이게 콘텍스트가 길어질수록 너한테 네가 이것들을 소화해야 되는 요구되는 구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 지금 구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 이런 게 다 구조거든. 심지어는 낯선 구조까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구조가 평상시에 체계져 있고 탄탄하게 돼 있는 사람은 무리 없이 지금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걸 못 따라갈 때 그걸 뭐라 그러냐 모델 붕괴라고 해. 이제 이렇게 해서 존나 긴 걸 넣어서 대답해봐 그러면 개소리를 시작하는 거. 내가 내 생각들을 1년치를 이렇게 적어서 1년마다 갱신하거든. 그래서 25년 거 끝나고 이제 26년 것도 이제 한 2달치 쌓여가고 있거든. 25년 걸 통째로 놓고 대답해 그러면 챗GPT 최신 것도 뭐라냐면 something is wrong. 그리고 끝나. 좀 그런 장면이 나와. 뭐가 잘못되고 있어. 그리고 막 그러니까 모델 붕괴가 난다고. 지금 네가 이게 복잡하다고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 일어나는 게.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을 할까? 여기서 끝할까? 씨발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여기서 끝내겠어.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있는데 아무튼 이렇다. 자, 그래서 돌아가면 지금 이게 등각 정리는 내가 하는 등각 정리 이게 결론이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 파생 1, 2, 3.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등각 정리는 뭐야? 그러면 그 교과서 해석 기하적으로 해서 결론은 요걸 냈다. 그래서 요 두 각이 같다가 정리죠. 등각 정리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빛의 경로. 이거랑 이거랑 같은데 평행하면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다. 따라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오케이? 이거예요. 최단 경로에 대한 문제를 지금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의.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가면 이제 뭐가 돼? 이렇게 그었을 때 마른 모가 된다. 따라서 마른 모에서 뭐 수직 이등변선이다. 오케이?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0,2분의 y2가 된다. 결론을 하려고 지금 이 수직 이등변 같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접선의 방식에서 그냥 x에다 넣으면 y 값이 그렇게 나오니까 쉬워.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런데 이 사고 과정을 문제에서 요구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절편이 결론이다. 마른 모부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요거랑 같다가 아니고 요거랑 같다. 물론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거 같고 요거 같고 요거 같다. 그렇다 보면 신기하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지금 90도라는 거거든요.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근데 내 말은 이것만 90도가 아니고 이거 90도니까 요것도 90도야. 요것도. 선생님 이해 갔나? 이게 90도는 말은 뭘까요? 그래, 요거까지는 하자. 이거 또 다른 접선을 긋잖아. 오케이? 이 점의 위치가 어디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 점의 위치가 어디죠? 포물선이. 씨발! 누가 그걸 묻고 있냐? 포물선이 어디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죠? 어디에 있냐? 위치를 묻고 있죠? 점은 뭐? 그러니까 지금 교점을 생각을 해야 되죠. 추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물선과 뭐의 교점이겠니? 얘의 교점. 그거는 지금 이거고 얘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건 딴 교점이지. 뭐 이거죠 이거. 이 두 점을 연결한 요 선분을 연장하면 여기에 딱 도달하겠어요. 선생님 왜요? 여기도 90도고 이게 90도니까 이게 90도고 그리고 그럼 뭐야? 마찬가지로 얘도 90도일 테니까. 그럼 뭐야? 18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직선 위지가 되겠어요. 선생님 이해 갔나? 선생님 그런데 180도로서 평행일 수 있잖아요. 정신을 차려. 여기 지금 이 논리의 시작은 초점을 지난다요. 초점을 지난다. 그래서 그런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 이렇게 그리면 뭐가 같겠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원이 가지.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거 뭐야? 이거 접선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 갔나? 이런 게 파생되는 논리야. 그리고 사다리꼴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게 90도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리면 이게 접선, 이게 접선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이게 접선이야. 그래서 막 신기한 일이 막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근데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결론인 거야. 요거 이렇게 그리면 요 점은 뭐 여기 이 직선 위에도 있다가 되겠어요. 알겠죠? 뭐 여기까지는 좀 얘기를 하겠어요. 원래 그것까지 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겠어요. 자, 요렇게 된다. 그래서 정리한 게 요렇게 절편, 그 다음에 준선. 준선은 뭐야? 준선. 여기서 결론을 적어보면 준선이란 두 접선의 직교점의 자취다. 이게 결론이 되겠어요. 두 접선이 직교한다면 알겠지? 점은 뭐? 교점이지. 직교한다면 점은 뭐? 교점이지. 그 점들의 모임이 준선이다. 이 준선이라고 적은 거예요. 접선이 아니고. 뭔가 갑자기 접선으로 오고요. 선생님 이해 갔죠? 오케이. 이 정도면 포물선에 대한 논증계와는 충분히 격파할 수 있는 기초를 쌓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세요.